2021년 2월 9일 화요일 밤 11시 5분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송재윤이라고 하는 캐나다 맥메스터 대의 교수직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분은 작년에였죠. 슬픈 중국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부제로는 인민민주 독재 1945년에서 1964년인가요? 그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새는 나쁘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때 참새 파리 쥐, 모기 이렇게 4가지였나요? 그 4대 악 이래가지고 그걸 잡아들이라 해가지고 이제 온 인민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참새를 정말 많이 잡아내고 이제 참새를 잡아내니까 해충이 창궐해가지고 이제 대흉년이 벌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 또 기록되어 있고 홍위병들이 지식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꽃갈콘을 씌워놨고 이제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제 그 인민 재판도 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책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글을 쓰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3편으로 시리즈로 내기로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만 지금 나오고 아직 2번의 책이 남았는데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불만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칼럼은 제가 나오면 무조건 제가 보고 모으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강의 자연화. 우리 지금 인간의 어떤 그 인위적인 개입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이런 표현을 또 쓰면서 자연 하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지 않습니까? 4대공 보도 이제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강의 자연화는 인간의 동물화와 같은 말이다. 다시 읽을게요. 강의 자연화는 인간의 동물화와 같은 말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30억 원을 들인 후에야 44개월 만에 15개 보호 중 단 3개에 대해서만 해체 혹은 부분 해체를 의결했다. 금강 영산강 주민들이 격분해 영산강 주민들조차라고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그쪽 지역조차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격분을 하는 거죠. 결정 무효를 외치고 있다. 2020년 7월에서 8월 정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근 지역 주민 다수는 보호의 해체에 반대한다. 여러 수문학자들도 숨어있다가 아니라 수문학자들도 보호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작 10년 된 보를 해체하려 한다. 전대미문의 사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때론 그릇된 통념이 정부의 실패를 부른다. 강의 재자연화란 구호에 강이 자연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는 문명사의 상식을 부정하는 그릇된 통념이다. 가축의 재야수화 가축의 재야수화 인간의 재동물화 만큼 비논리적 구호다. 가축의 재야수화 그러니까 개를 다시 늑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환경사의 관점에서 강이란 자연하천 그대로가 아니라 그 자연하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인위적으로 개조되고 관리되어 온 천인 합작의 하늘과 인간 합작의 하이브리드 문명 수로이기 때문이다. 회의자 강은 수와 공의 결합이다. 이때 공은 회의자 뜻을 포함한 글자 회의자 강은 수와 공의 결합이다. 이때 공은 땅을 다지는 공구인 달구를 뜻한다. 강이 인위적으로 변형된 물길임을 보여주는 문자학적 증거다. 실제로 강의 연원을 추적하면 인류사 4대 하국 문명의
태동기로 소급된 자연하천은 수량에 따라 범람하고 물길을 틀면서 배설하듯 양옆에 풍부한 양분의 토사를 뱉어 놓는다. 하천 유역의 비옥한 토양에서 농경을 터득한 고대 인류는 물길의 바닥을 긁어내고 제방을 쌓아 광활한 농지를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하천은 강으로 거듭났다. 지속적 제방 쌓기로 황허는 땅 위로 흐르는 천정천이 됐다. 7세기 초 중국 수양제의 대운하 건설은 중화 통일을 가능케 했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1905년부터 1750년까지 쇼나이 평원의 늪지대를 8,000헥타르의 수경농지로 개간했다. 1681년 준공된 남프랑스 미디 운하는 240km를 자랑한다. 19세기 독일 라인강 개발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현재 36개의 유럽의 국가들엔 최소 120만 개의 수리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으며 자연상태의 하천은 1% 이하다. 18에서 19세기 이래 지속된 치수 사업의 결과 미국엔 현재 240만 개 이상의 보와 9만 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어 있다. 한반도는 유달리 강폭이 좁고 요로가 짧은 산악지형인데다 하상계수, 연중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차이가 매우 높아서 하천의 수문학적 관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땅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준천공사, 운하건설, 제방복구, 관계사업 등 하천관리의 기록이 적지 않다. 1411년 태종은 계거도감을 설치해서 하천관리를 체계화했다. 세종 당시 준공된 청계천은 계거, 준설, 계거는 수로를 만든다는 뜻이고 준설은 바닥을 파낸다는 겁니다. 유지되는 전형적인 인공하천이었다. 그럼에도 강의 정비와 관리는 태부적이어서 수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18세기 인구 증가로 홍수의 피해는 급증했다. 개항 이후 기록을 보면 동시대 일본의 푸른 산림과는 대조적으로 한반도 70%의 산림이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다. 산림의 황폐화는 홍수의 급증, 수리시설 파괴, 농업 생산력의 급감으로 이어지는 구 한말의 빈곤 트랩을 야기했다. 지금의 북한이죠. 역사적으로 한국의 하천 관리는 지나치게 뒤늦었다. 강의 재자연화란 구호 자체가 반문명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산업시설과 농지 면적을 그대로 놔둔 채 4대강만 자연화한다면 미증류의 환경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투쟁의 무기로서 이 구호는 놀라운 화력을 발휘한다. 대중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정치선동의 효과다. 강이 자연이라는 잘못된 대전제 위에서 보혜 건설은 곧 자연 파괴라는 소전제를 도출한 후 4대강 정비 사업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치공학의 엉터리 3단 논법이다. 정치 세력이야 보를 폭파해 적폐청산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싶겠지만 나주지역 주민들은 정치적 논리로 축산보를 해체하지 말라, 멀쩡한 보를 폭파하면 예전처럼 똥물이 흐른다고 외치고 있다. 정치선동은 권력 쟁취의 전술일 뿐 국가 경영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 한나라 육가의 경고대로 말 위에서 천하를 쟁탈했다 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집권 세력은 정치투쟁의 마상에서 말 위에서 내려와 두 발로 땅을 딛고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흐르는 강물이 눈에 보일 것이다. 멋진 문장이시죠. 멋진 글입니다. 예. 강의 자연화는 인간의 동물화와 같다. 가축의 재야수화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혼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송재윤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글쎄요, 제가 이분을 알겠습니까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익살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내용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게 글을 쓰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슬픈 중국 2, 3탄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연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면은 때 물고 만드는 비버가 깜놀하지 않겠습니까? 비버가 비버가 깜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밌는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